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우가 물어봤어요. 이게 6번이거든요. 1회차 6번이죠. 1회차 6번에 답이 2번인데 왜 4번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답이 2번인데 왜 4번이 안 되냐.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이 글의 순서 문제는 영갈독이라고 그랬죠. 영혼을 갈아 넣는 독해. 즉 천천히, 이 말은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독해를 한번 해보라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이 박스에서 변화, 환경에서의 변화는,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there is 상대적인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증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증가나 감소가 있다는 거죠.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거에 있어서 이런 비율이나 이런 속도에 있어서 비율이나 속도를 레이트라고 그러죠. 비율이나 속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감소나 증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근데 어떤 비율이냐면 바로 신경입니다. 뇌신경을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이 파이어하면 발사되다 발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작동하는 거예요. 일종의 워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는 발화하고 작동하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뇌신경이 작동하는, 발화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게 됩니다.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방식인 겁니다. 강도죠. 이거는요. 알겠죠? 어떤 정도, 강도, 강한 정도, 이것이 코드, 암호화된다고 그러죠. 코딩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호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인 겁니다. 뉴런이 발화되는 그 비율이나 이거에서 증가나 상대적인 증가나 감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극의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그죠?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상대성이란 것도 relativity, 상대성이죠. 근데 상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calibrate라는 단어가 어려운 뜻이거든요. 이게 눈금을 재는 겁니다. 저울이나 자 같은 데 있어서 눈금을 재면서 눈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눈금을 매기는 거니까. 자, 뭐에?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기 지문에서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말 하나 캐치하고 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적인 뇌신경에 있어서의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는데, 알겠죠? 거기에 상대성의 원리가 뭔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자, B로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 네가 어느 한 손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두고,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이 쉬워요. 그죠? 만약 네가 어느 한 손을 뜨거운 물에 두고, 한 손은요, 다른 손은 어디다 둡니? 차가운 물에 둔다면, 그죠? 얼마간의 시간 동안 뭐 하기 전에, 이게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mmerse가 담그다. 알겠죠? 이게 한번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필수 어휘에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필수 어휘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 be immersed in에서 나왔죠. 그때 이게 뭐였습니까? 어디에 푹 담그는 거니까 뭐뭇에 몰입하다, 뭐뭇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뭐뭇에 몰입하다, 몰두하다 할 때 그때 immerse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얻다가 이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미지근한이라는 단어를 lukewar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그죠?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그기 전에 한 손은 뜨거운 물, 다른 손은 차가운 물에 둔다면 당신은 아마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뭘 경험하게 돼요? 상충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될 거는 겁니다. 상충하는, 그저 상충하는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에? 온도에 있어서 상충하는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뭐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변화냐면요, 요 단어 모르면 여러분 수능을 못 봐요. 리셉터란 단어를 모르면. 이거는 수용체라는 건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의 이 겉의 부분, 가장 말단 부분. 우리 보통 사람의 피부죠. 수용체. 뜨거움과 차가움을 등록하는 그 수용체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그 수용체들, 뜨거움과 차가움을 갖다가 등록하는
기록하는 그 수용체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상충하는 감각을 느낄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넣었다가 차가운 물을 한쪽은 따뜻한 물 하면 이렇게 넣었으면 양손을 갖다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담그고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겠죠. 차가운 물에 있던 거는 미지근한 물이 뜨겁게 느껴질 것이고 따뜻한 물에 있던 것은 미지근한 물이 좀 차갑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자, 보기 지문에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B로? 상대성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B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C번 보면요. it은 상대성이라고 본다면 it이 되나 봅시다.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왜 당신이 잘 볼 수 없는지, 어디 어두운 방에서 잘 볼 수 없는지를 만약 당신이 들어간다면 화창한 날에 써니데이야만 햇빛이 눈부신 날이잖아요. 거기로부터 당신이 그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방을 잘 볼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우가 질문한 게 이해가 되죠. 지금 보기 지문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보기 지문에서 이것만 보면 B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는 전반적인 상대성에 대한 예시가 나온 것이고 어디에서는요? B에서는. C에서는 it이 상대성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둘 다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A와의 관계에서 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비록 양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물에 있지만 그럼 무조건 B에서 A로 가야 되는 건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손에서 방금 손 얘기 나왔고 그 다음 그게 손 얘기로 가니까 그죠? 그럼 이제 C가 앞으로 붙냐 뒤로 붙냐 그것만 남았어요. 이해되겠죠? C가 앞으로 붙냐 뒤로 붙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C가 일로 붙어야 되냐. C가 앞으로 붙을 수도 있죠. 왜? 상대성 이론 얘기하는 거니까. 상대성에 대해서 그것은 작용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되고서 그러고 나서 B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상대성에 대해서 예를 또 들 수 있지만 조금 겹치는 느낌도 들지만 왜? 여기서 예를 충분히 들고 있으니까 화창한 날에 드는 거 그죠? 당신의 눈은 조종하게 됩니다. 그다음 사과가 왜 더 신맛이 나는지 그러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어색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약간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인지 A번은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자, A번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A번을 마저 해석해 봅시다. 양손이 같은 물에 있지만 하나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더 차갑다게 느끼게 되고 어디 따뜻한 그 물에 있던 손은 다른 것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이전에 이런 뜻이죠. 이전의 경험에. 그 다음에 이게 A 다음에 C가 오든지 이렇게 올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C에서 앞으로부터 B는 조금 어색하죠. 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가. 그렇다면 확인사살 할 때 A에서 C로 간 다음에 A에 나온 말이 C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이 과정은요. 물에 넣어서 이렇게 느끼는 과정 적응이라고 불리죠. 그죠?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까? 가장 조직하는 구성적인 원리입니다. 오거나이징 하면 구성적인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예요? 작용하는 구성적인 원리예요. 뭘 통해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하면요.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중추신경계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센트럴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중추신경계. 우리 척수 중심으로 해서 쭉 가는 중추신경계. 이거 말도 많이 나와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작용하는 그죠? 그런 조직적인 원리, 구성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눈 빠르게 보면 여기 적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C번으로 만약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요게 만약에 C번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와야 된다면 이걸 받아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봅시다. 그것은 이게 뭐예요? 적응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두운 방에서 만약 당신이 들어온다면 당신의 눈은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이게 익숙한이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수준에 이게 밝기라고 그랬죠? 빛의 밝기, 조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 적응이 나오잖아요. 적응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아하. 그러면 적응이란 것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적응이라고 불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적응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이해되겠죠? 이 과정은 적응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적응을 얘기하는 거죠. 적응은 따라서 적응은 설명해 줍니다. 왜 사과가 더 신맛이 나는지 단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 그죠? 왜 교통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seem louder. 그 교통에서 나는 소리가 더 시끄러운 것처럼 도시에서 교통으로부터 오는 그런 교통 수단 운송으로부터 오는 게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지 당신이 어디에 평소에 시골에 산다면 이것처럼 여기에서 적응이란 개념을 봤을 때 처음으로 적응이란 게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해놓고 적응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서 그죠? 적응은 하고서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적응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C가 뒤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C가 여기 붙어버리면 여기 예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C에서 바로 B로 가기가 좀 어색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이해되겠습니까? 뭔가를 구성하는 원리, 조직하는 원리인데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쭉 이렇게 예 하나 나오고 적응이란 것은 알겠죠? 처음으로 보통 등장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BAC, CAB보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더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보기 지문에서 둘 다 올 수 있는 건 뭐와의 관계에서 A와의 관계에서 푸는 것이다. 그럼 분명히 B에서 A로 가든 C에서 A, 여기서는 B에서 A로 너무 연결이 잘 되죠. 이 양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앞으로 붙이는지 뒤로 붙이는지만 연구하면 되는데 여기 어딘가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나온 말을 받아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는 C에서 나온 말을 B에서 받아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어서 내가 또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것 중에 굳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 안 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톡으로 그냥 답변을 해줍니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해서 올리니까 여러분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끊었다 가겠습니다.